무관심했던 남자가 나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언니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밤잠 설치는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좀 아픕니다. 아마 듣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 얘기네 하며 무릎을 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에세이 작가 황경신님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랑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참나 그 말이 딱 맞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극,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언니들이 겪고 있는 그놈의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를 그냥 편한 옆집 오빠나 남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남자라는 종족, 우리 남자들의 속마음을 아주 탈탈 털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세상에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함 제가 모르겠습니까? 언니들,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거예요. 어젯밤에 보낸 긴 카톡은 일십당했거나 단답형으로 돌아왔고 내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저 인간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네? 헐,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서 미치겠는데 그 사람은 게임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일하느라 바쁘대요. 나만 빼고 온 세상이 다 중요한 거죠. 그때 느끼는 그 비참함이란 마치 서점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먼지 뽀얗게 앉은 오래된 책이 된 기분 아니던가요? 아무리 표지를 예쁘게 닦고 내용을 알차게 채워도 정작 읽어줄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책 말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네, 알아요. 저도 남자지만 저 역시 사랑 앞에서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제가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언니들 마음 제가 딱 맞춰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슨 싸구려 연애 기술이 아니에요. 남자를 조종하는 법 따위가 아니란 말이죠. 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 와, 이 여자는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찐득한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우리 남자들을 대변해서 남자라는 이 단순무식한 종족의 비밀을 하나 까발리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남자가 언니들에게 무관심해지고 멀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그 남자가 다시 언니들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언니들이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언니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구,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내가 지금 관계를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등을 돌리라고 싶으시죠? 하지만 제 말을 믿어보세요. 지금 그 남자가 언니들에게 무관심한 건 언니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참 단순해서 너무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매달리는 그 균형 잃은 모습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참나 웃기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내가 내 갈 길 멋지게 가면 궁금해서 쳐다보는 게 바로 이 남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연애 강좌가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되찾는 심폐소생술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통해 우리는 3가지 단계를 거칠 겁니다. 제가 아주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도대체 왜 저 인간은 변했을까? 그놈의 무관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게 어떻게 언니들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칠 겁니다. 둘째,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판을 뒤집는 1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언니들이 쫓아다니는 입장에서 쫓김을 당하는 입장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비기입니다. 남자들이 환장하는 아우라를 만드는 법이죠. 셋째, 마지막에는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의 부동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말로는 스토아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멘탈 털리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가 연락이 없든 이별을 고하든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아하게 대처하는 그 비밀스러운 마인드셋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자, 언니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오빠 왜 연락 안 해?
라며 울고 짜는 건 그만합시다. 그럴 시간에 거울 한 번 더 보고 내 마음 근육 키우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진짜 백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기품 있고 여유 넘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니까요. 자, 지금 바로 변화를 선택하겠다는 다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이제 진짜 달라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언니들의 그 다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힐링을 전해줄 테니까요. 그럼 우리 남자들의 그 알량한 심리를 뚫고 진짜 나를 찾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봅시다. 자, 언니들. 이제 12가지 비법을 전수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메스를 들고 이 사랑이라는 놈을 수술대 위에 올려봅시다. 도대체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쌀쌀맞게 변했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혹시 애착 유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양육자랑 맺었던 관계가 다 커서 연애할 때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심리학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3살 버릇 80 간다고 어릴 때 형성된 그 패턴이 우리 연애를 쥐락펴락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남자들의 그 알 수 없는 속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남자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세상 무심한 듯 굴 때가 있죠? 이때 이 남자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회피형 스위치가 딱 켜진 겁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는 유독 이 독립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혼자서도 잘해야지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서 그런지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이런 남자들은 언니들과 관계가 너무 가까워진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거 너무 가까운데? 나 이러다 잡혀 사는 거 아니야? 내 자유는? 참나,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답니까? 근데 이 남자들 머릿속엔 그 친밀함이 마치 자기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벽을 치는 겁니다. 아주 겁쟁이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그렇게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면 우리 언니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마음이 변했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본능적으로 그 거리를 좁히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바로 불안형 반응이에요. 세상에나 이때부터 언니들은 셜록 홈즈 뺨치는 탐정이 되고 열정적인 추격자가 됩니다. 카톡 하나 보내놓고 일이 안 없어지면 1분마다 확인하고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걸고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면서 자꾸 확인받으려 하죠.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그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끈을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놓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게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언니들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회피형 성향을 가진 남자는 기겁을 하고 더 멀리 도망갑니다. 언니들은 우리 대화 좀 해라고 다가가는데 남자 눈에는 그게 나 너 잡아먹으러 왔다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결국 언니들이 간절하게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남자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무관심의 악순환입니다. 내가 당기는 힘만큼 그 남자는 튕겨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를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 서는 것이라고요. 이걸 우리네 사는 이야기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말이죠. 이건 그냥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경제 시간에나 듣던 소리를 연애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게 진짜라니까요. 언니들이 자꾸 본인을 무한 리필 가능한 존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 연락하면 받고 부르면 나가고 그 남자 기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공급이 넘쳐나는데 우리 남자들이 굳이 애달파하며 수요를 느낄까요? 절대 아니죠. 에이구,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건 귀한 줄을 몰라요. 언니들의 그 소중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떨이 상품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 바로 여유와 기쁨입니다. 마음속에 단단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함과 초조함이 채우죠.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눈에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질려버리죠. 참나 남자란 종족이 원래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소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아시죠? 거기 나오는 말인데 비록 대놓고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고 허영은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가에 달려있다. 와, 진짜 대박 명언 아닙니까? 지금 언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사랑해주는지, 나를 좋게 봐주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건 제인 오스틴 언니 말에 따르면 허영에 가깝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을 쫓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언니들의 오만, 긍정적임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나를 좋게 봐주길 바라면서 헌신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언니들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가치는 점점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짤 작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이제 그 남자한테서 확인 도장 받으려는 짓은 딱 끊는 겁니다. 나 예뻐? 나 사랑해? 나 안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 가치를 그 남자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확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니들이 스스로를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굳이 그 남자한테 나 좀 봐줘, 나 비싼 사람이야 라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명품은 쇼윈도 안에 조용히 있어도 빛이 나잖아요. 가치는 스스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남자가 내 가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 안 할 겁니다. 왜냐? 내 가치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언니들의 지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진정한 친절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딱 잡혀야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12가지 기술이 진짜 마법처럼 먹혀들기 시작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졌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인간이 나한테 안달나게 만드는 12가지 침묵의 기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소리 집어치우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남자에게 나 좀 사랑해줘라고 애원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누구도 감히 놓치고 싶지 않은 매력 터지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름하여 무관심을 간절함으로 바꾸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기품 만들기 2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바쁨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니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 오늘 별일 없어. 주말에 시간 많아. 이게 그 남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언니들의 그 소중한 여유 시간을 그 남자의 사랑을 측정하는 자로 쓰지 마세요. 왜 연락이 없지? 나 지금 한가한데? 이러면서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매력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대신에 진짜로 바빠지세요. 가짜로 튕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목표들로 스케줄을 꽉꽉 채우란 말입니다. 미뤄뒀던 영어 학원을 등록하든 요즘 핫하다는 필라테스를 시작하든 아니면 조그만 부업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베이킹 같은 거 다시 꺼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먹히느냐고요? 심리학 좀 아는 오빠로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 ERI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인간은 누구나 내 능력된 뜻을 확인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무언가에 몰두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굳이 그 남자가 너 잘했어, 너 예뻐라고 안 해줘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남자의 칭찬 따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 되는 거죠. 제 여사친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에이구, 이 친구가 연애만 하면 바보가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남자친구 카톡 하나 기다리느라 1시간에 핸드폰을 50번도 더 확인하고 일이 안 없어지면 손톱을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다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이 되는 공부를 하든가 운동을 해라. 폰 좀 그만 보고. 민지가 눈물을 훔치더니 도끼를 품고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징징대더니 딱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상에나 얘가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프로젝트 따내고 수입이 생기니까 얼굴에 나 좀 멋짐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같으면 칼답했을 그 남자에서 카톡이 왔어요. 근데 민지가 어떻게 했게요? 바로 답장 안 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한참 뒤에 이렇게 딱 한 줄 보냈대요.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바빠. 이따가 전화할게. 헐, 대박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늘 자기만 바라보고 대기 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만의 중요한 세상이 생긴 걸 보니까 남자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얘가 나보다 중요한 게 생겼네? 그때부터 그 남자는 자기 스케줄을 조정하고 민지 눈치를 보며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남자의 본능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자,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들, 제발 핸드폰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남자를 안달나게 하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황금 침묵의 법칙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세요. 자, 언니들. 카톡 보내놓고 나서 왜 안 읽지?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하면서 핸드폰 액정이 닳도록 쳐다보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단순히 삐져서 입국 다무는 냉전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에너지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연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메시지 하나 보내놓고 전전긍긍하는 그 불안한 에너지가 신기하게도 전파를 타고 그 남자한테까지 전달된다니까요. 아, 이 여자 지금 내 답장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남자는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 동시에 긴장감이 풀려버리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러링 효과를 아주 우아하게 사용할 겁니다. 거울처럼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주는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남자를 비추는 거죠. 카톡을 보냈나요? 그럼 그냥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저 멀리 던져두세요. 그리고 언니 할 일 하세요. 이걸 통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의 평온함은 네 답장 속도 따위에 좌지우지되지 않아. 언니들이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남자는 그 고요함이 궁금해집니다. 원래 같으면 왜 답 안 해 하고 쪼아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재밌는 거 하나? 이때부터 남자의 상상력이 발동되고 그게 곧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겪었던 실화 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푹 빠져서 안달복달하던 찌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썸 타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막 설레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무려 5시간 동안이나요. 저는 혼자 소설을 썼죠. 내가 싫은가? 딴 남자 만나나? 저 사고 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피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5시간 뒤에 딱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방금 요가랑 명상 끝내고 나왔어요. 운동할 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둬서요. 개운하네요. 와,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헐, 이 여자는 진짜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 자기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구나. 그 짧은 침묵과 여유가 그녀를 엄청나게 신비롭고 깊이 있는 여자로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폰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그 여자분한테 더 미친 듯이 빠져들었더랬죠. 언니들도 그런 궁금한 여자, 깊이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언니들을 더 빛나게 해줄 배경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우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 긋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언니들이 여기서 실수해서 점수를 깎아먹거든요. 언니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남자가 약속 까먹거나 연락 두절되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아이고, 이 화상아 하면서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따지고 싶고 너 변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쏘아붙이고 싶잖아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기분이 널뛰기를 해라고 고백하는 꼴입니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잔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아, 또 시작이네 하고 귀를 닫아버리죠. 진짜 고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하게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게 훨씬 무섭고 효과적이에요. 화를 안 낸다는 건 내 행동 따위가 내 감정을 망가뜨릴 수 없어. 다만 내 기준엔 안 맞네라는 아주 고고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품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가 또 약속을 당일날 펑크 냈다고 칩시다.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오빠는 진짜 너무해. 맨날 까먹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사랑하긴 해? 에이구, 언니들, 이러면 남자는 미안해, 바빴어 라고 대충 둘러대면서 속으로는 귀찮아 죽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표정은 온화하게, 목소리는 차분하게. 오빠, 요즘 많이 바쁜 거 알아. 고생이 많네. 하지만 약속 시간 지키는 건 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해. 만약 다음에도 이렇게 늦게 취소하면 그땐 나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내 스케줄 따로 잡아서 갈게. 알겠지? 헐, 대박.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나요? 여기엔 비난도 없고, 감정적인 호소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기준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여자 봐라. 내가 함부로 대하면 진짜 짤없이 떠나겠는데? 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때부터 남자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해야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어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고품격 조련 아니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여자는 피하고 싶지만 기준이 확실한 여자는 존중받습니다. 우리 남자들,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예민한 동물들이라 이런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꼼짝 못하거든요.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남자가 상실감을 느낄 틈을 줘라. 즉, 그 남자의 세상에서 잠시 로그아웃 하라는 겁니다. 언니들, 혹시 이런 적 있죠? 남자가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 착한 언니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성애가 발동하죠. 아이고, 어떡해. 밥은 먹었어? 아무리 바빠도 밥 챙겨 먹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된다. 끝나면 연락해. 기다릴게. 세상에나 이게 바로 엄마 집 뭡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라 엄마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사, 사랑하는 마음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저런 말들은 그냥 배경음처럼 들려요. 고맙긴 한데 가슴이 뛰진 않아요. 이제부터는 전략을 확 바꿉시다. 그가 바쁘다고 하면 아주 쿨하고 산뜻하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가 보네. 오빠 능력 있으니까 잘할 거야. 파이팅!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로 사라지세요. 더 이상 밥 먹었냐, 집에 들어갔냐, 잠은 좀 잤냐 묻지 마세요. 그 남자가 일을 마치고 나 퇴근했어 라고 연락 올 때까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 빈 공간, 그 침묵의 시간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남자들이라는 종족은 참 웃긴 게 옆에 찰싹 붙어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마치 공기 같은 거죠. 숨 쉴 땐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그제야 공기가 필요해 죽겠네 하고 난리를 치죠. 언니들이 연락을 뚝 끊고 자기 삶으로 사라져버리면 처음엔 남자가 편하다, 일에 집중해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문득 이상함을 느낍니다. 보통 이쯤 되면 밥 먹었냐고 카톡이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 안 궁금한가? 뭐 재밌는 일 있나? 바로 이 순간 남자는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언니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누구나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늘 그 자리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정복욕을 못 느껴요. 로맨스 소설의 대가 니콜라스 스파크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난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널 원할 뿐이지. I don't need you. I want you.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필요하다 니는 건 생존을 위한 수단이나 없으면 불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엄마나 밥솥처럼요. 하지만 원한다 want는 건 다릅니다. 이건 욕망이에요. 없어도 살 순 있지만 너무 매력적이라서 미치도록 갖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원함입니다. 언니들이 그 남자의 빈틈을 꽉꽉 채워주면 남자는 언니를 필요한 존재로 여길지 몰라도 원하는 존재로 여기긴 힘듭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의도적으로 부재중 상태를 만들면 남자는 비로소 그 상실감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나 이 여자 보고 싶네. 이 여자 목소리 듣고 싶네. 그때 남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무관심이 간절함으로 바뀌는 마법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언니들 제발 그 남자가 바쁠 때 같이 바빠지세요. 그를 위해 비워두지 말고 나를 위해 채우세요. 남자는 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대박. 이 여자 뭐지? 하면서 말이죠. 다섯 번째는 나만의 인맥, 나만의 소셜 서클을 화려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남자들 심리 건드리는데 직방입니다. 언니들 혹시 연애만 시작하면 친구들 다 손절하고 그 남자만 바라보는 연애 올인형 아니신가요? 주말에 남자가 바쁘다고 하면 할 거 없는데 하면서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에이구,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남자가 언니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아주 보란듯이 언니만의 사교 활동에 투자하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든 가족들과 맛집 투어를 가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든 그 남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니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심리학의 사회 비교 이론 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타인이 평가하는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하면 더 좋아 보이는 심리죠. 맛집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으면 괜히 더 먹고 싶고 궁금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참 단순하면서도 경쟁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내 여자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긴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죠. 그런데 언니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고 동료들한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남자 뇌 구조가 바뀝니다. 내 여자가 밖에서 인기가 많았나? 나 말고도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 순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언니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나한테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고급 인력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언니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탐내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뒤늦게 카톡을 보냈거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조용한 방구석에서 우울하게 받는 게 아니라 시끌벅적한 카페나 파티룸에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오빠, 나 지금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는 중이라 좀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친구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이때 남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헐, 나 없어도 저렇게 신나게 노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투가 나죠.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언니의 그 즐거운 에너지, 나 없이도 행복한 그 모습에 묘한 패배감을 느끼면서 경쟁심이 불타오릅니다. 안 되겠다, 다음엔 저 시간에 내가 끼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남자가 안 놀아준다고 시무룩해 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웃으세요. 언니가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 그 남자는 그 빛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나,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들이 탐내는 보석이 더 귀해 보이는 법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바로 입만 열면 꿀이 떨어지는 긍정화법 장착하기입니다. 언니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소리 하나 할게요. 혹시 그 남자를 만나거나 통화할 때 첫 마디가 불평이나 불만 아니었나요? 오빠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회사에서 김 부장 때문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우리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거야? 아이고. 듣기만 해도 기가 쪽쪽 빨리지 않나요? 우리 남자들은 밖에 서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쉴 곳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마저 나를 붙들고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하거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따지고 든다면
그건 데이트가 아니라 연장 근무나 다름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진다고요. 이제부터는 전략을 180도 바꿔봅시다. 관계에 대한 불평, 그 남자에 대한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언니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신나고 긍정적인 일들로 대화의 공기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왜 먹히느냐? 간단해요. 에너지는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법칙이자 연애의 법칙이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밝고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언니가 만날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빠 나 오늘 진짜 대박 맛있는 커피 마셨어. 다음에 같이 가자. 나 오늘 요가 동작 성공했다. 완전 뿌듯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남자는 생각합니다. 와, 이 여자는 진짜 삶을 즐길 줄 아는구나. 얘랑 있으면 나까지 기운이 나네. 힐링된다. 그때 언니는 더 이상 징징거리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남자의 팍팍한 인생의 단비 같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 긍정적인 기운을 나눠받고 싶어서라도 언니를 계속 찾게 될 겁니다. 제 친구 녀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원래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우린 왜 이렇게 안 맞아? 넌 이게 문제야 라며 관계를 고치려고만 들었대요. 친구는 그 여자를 좋아했지만 만나러 가는 길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헤어지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형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남자가 바빠서 늦게 와도 짜증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대요. 왔어? 나 기다리면서 이 책 읽고 있었는데 내용 진짜 재밌더라. 당신 오면 이야기해주려고 신나 있었어. 헐, 진짜 대박 아닙니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화는커녕 자기 혼자 신나 있다니. 제 친구가 그 모습에 완전히 꽂혀버렸답니다. 이 여자랑 살면 평생 웃을 일이 많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 그 길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언니들, 기억하세요. 남자는 나를 가르치려는 여자에게는 반발심을 가지지만 혼자서도 행복한 여자에게는 전염되고 싶어 합니다. 그 남자의 무관심을 탓할 시간에 언니의 오늘 하루 중 가장 빛났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반짝임이 그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번째는 바로 우아하게 거절하는 미학입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하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언니들 혹시 군대 용어 중에 5분 대기조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상벨 울리면 5분 안에 튀어나갈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 말이에요. 혹시 지금 언니들 연애가 딱 그 꼴 아닙니까? 남자가 야 나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하고 뛰쳐나가는 거 그거 이제 제발 좀 그만합시다. 아이고 언니들이 무슨 24시간 편의점입니까? 언제든 문 두드리면 열려있게? 남자가 갑자기 당일날 밤에 지금 볼래? 라고 툭 던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반가운 마음에 응, 좋아, 지금 나갈게 라고 덥석 물지 마세요. 설령 언니가 지금 집에서 머리 질끈 묶고 넷플릭스 보면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해도 그건 언니 자신과의 아주 중요한 선약입니다. 이럴 땐 아주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머 오빠, 연락 줘서 고마워. 진짜 보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미리 잡아둔 계획이 있어서 나가기가 좀 어렵네. 사실은 나 혼자 팩 붙이고 쉴 계획임. 아쉬우니까 우리 목요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첫째,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해? 라고 따지지 않았죠. 둘째,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라고 선을 그었죠. 셋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요일 어때? 라고요. 이게 왜 먹히느냐? 이렇게 하면 남자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자는 자기 스케줄이 확실한 여자구나. 내가 만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귀한 분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참나, 남자들은 원래 쉬운 건 재미없어 하고 갖기 힘든 건 기를 쓰고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언니의 시간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공티켓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약 필수, 한정판 티켓으로 만드세요. 그때부터 남자의 태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목요일? 그래, 그때 보자. 내가 식당 예약해둘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8번째, 이거 진짜 우리 언니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스스로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넘겨짚기 금지, 쉽게 말해 혼자 소설 쓰지 말기입니다.
언니들 남자가 연락이 뜸하거나 표정이 좀 안 좋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막장 드라마 한 편 뚝딱 찍어내시죠? 아, 이제 나한테 질렸구나. 분명 다른 여자가 생긴 게 틀림없어. 내가 어제 그 말해서 정 떨어졌나? 에이구, 세상에나. 작가로 데뷔하셔도 되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부정적 귀인 at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원인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 그것도 나의 문제나 사랑의 식음으로 해석해 버리는 습관이죠. 하지만 제가 남자 대표로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자들 그렇게 복잡한 동물 아닙니다. 남자가 입 꾹 다물고 있을 때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 여자에게 상처를 줄까를 고민하는 놈은 사이코패스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런 상태예요. 아, 오늘 김 과장 진짜 짜증나네.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아, 피곤해.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멍. 진짜 대박인 건 남자들은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건데 언니들은 그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 도둑이에요. 이제부터는 해석의 흐름을 딱 끊고 다시 연결하세요. 그 남자가 무관심해 보인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인생이 좀 고달픈가 보네. 내버려 둬야겠다. 나는 내 할 일이나 해야지라고 쿨하게 넘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남자의 행동과 나의 가치를 분리시키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건 그 남자의 사정이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언니가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그래 힘들면 좀 쉬어 하는 태도로 자기 삶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 침묵 속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와, 이 여자는 나를 들들 볶지 않네?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건가? 그 넓은 마음씨에 감동해서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언니가 될 겁니다. 참나, 남자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여자한테는 충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상상력은 좀 접어두시고 팩트만 보세요. 팩트는 그냥 그가 바쁘다. 그뿐입니다. 9번째는 바로 내공이 꽉 찬 비주얼 만들기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뻐지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언니들, 아침에 화장하고 옷 고를 때 누구 생각하세요? 혹시 오늘 그 사람이 이 옷 좋아할까? 오늘 얼굴 부어서 그 사람이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시나요? 땡!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어요. 이제부터 치장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와, 오늘 나 좀 괜찮네? 기분 좋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꾸미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를 예쁘게 봐주고 아껴주면 신기하게도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립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요. 그게 바로 기프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라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유통기한이 짧아요. 진짜 남자를 미치게 만들고 이 여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졸졸 따라다니게 만드는 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기피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그 남자를 만났어요. 언니가 아주 산뜻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오, 오늘 예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니 가방에서 남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인문학 책이 쓱 나오거나 언니가 대화 중에 나 요즘 첼로 배우기 시작했어. 손가락이 좀 아픈데 소리가 너무 좋아 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헐, 대박. 그 순간 남자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듭니다. 그냥 예쁜 줄만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지적인 세계가 있네. 악기까지 배워? 이 여자 내면이 얼마나 꽉 차 있는 거야? 그때부터 남자는 언니의 외모가 아니라 언니라는 사람의 콘텐츠에 매료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이 빈 깡통 같은 여자는 금방 질리지만 파도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내공 있는 여자는 남자를 끊임없이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 피부 관리도 좋지만 뇌생녀가 되기 위한 투자, 나만의 취미를 위한 투자도 팍팍 하세요. 그게 최고의 안티에이징이자 남자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니까요. 10번째는 바로 남자 개조 프로젝트. 이제 제발 폐기 처분하기입니다. 언니들 마음속에 평강공주 콤플렉스 하나씩 키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그 평강공주 말이에요. 내가 이 남자를 바꿔보겠다. 내 사랑으로 저 인간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라며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들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에이구,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언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의 옷차림, 말투, 식습관, 심지어는 인생관까지 사사건건 지적하고 고쳐주면 그게 남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죠. 다 오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잔소리 폭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넌 지금 상태로는 불량품이야. 난 지금의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들립니다. 진짜 대박 상처죠. 사랑받고 싶어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무슨 하자 보수 공사 대상처럼 취급하니까요. 그러면 남자는 반발심이 생겨서 더 삐뚤어지거나 아 피곤해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그 수리공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그 남자의 부족한 점, 찌질한 점,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그 사소한 습관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니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남자를 바꾸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시잖아요? 안 바뀌는 벽을 밀고 있는 기분, 그 좌절감 때문에 언니들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아,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게 저 사람의 한계이자 개성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니가 지적질을 멈추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 시작하면 남자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곧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네. 이 여자 앞에서는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네. 이 편안함, 이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재단할 때 내 여자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그 믿음. 그게 생기면 남자는 오히려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참나, 인간이란 게 원래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청개구리라서 놔두면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그러니 언니들,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냥 씩 한번 웃고 넘기세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그 여유롭고 넉넉한 태도, 그게 바로 남자가 환장하는 고단수의 품격입니다. 11번째는 나만의 감정 대피소 혹은 감정 수비대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니까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언니들, 혹시 사랑하는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지라는 말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김 부장한테 깨진 일,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 일, 생리통 때문에 예민한 감정까지 그 남자한테 미주 알고 주알 다 털어놓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에이구, 제발 멈추세요. 스톱. 그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남자들이라는 종족, 제가 계속 말하지만 참 단순하고 성능이 제한적인 기계입니다. 언니들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엉 하고 감정을 쏟아내면 우리는 그걸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요. 그래서 뇌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 어쩌라는 거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야 하나? 내가 가서 김 부장을 때려줘야 하나? 아, 피곤해. 결국 언니는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건 영혼 없는 그랬구나 혹은 뚱딴지 같은 해결책뿐이죠. 그럼 언니들은 또 상처받잖아요. 오빠는 내 맘도 몰라 하면서요. 참나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바로 언니만의 감정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언니의 그 찌질하고 어둡고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 인생 선배, 아니면 차라리 돈 내고 전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거기서 실컷 욕하고 울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남자 앞에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정화된 상태,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숭 떠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이건 상대를 위한 최고의 배려이자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언니가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가볍고 산뜻한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언니를 만나는 시간을 힐링 타임으로 여길 겁니다. 와, 이 여자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되어야 남자가 언니를 놓치기 싫어하죠.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 불평불만 쏟아내는 여자를 누가 매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에나 남자들도 자기 인생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들, 제발 그 남자 하나한테 모든 정서적 의존을 몰빵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언니의 감정을 나눠서 받아줄 든든한 지원군들을 만드세요. 그래야 언니의 연애가, 그리고 언니라는 사람이 훨씬 더 여유롭고 깊이 있어집니다. 남자는 그런 여유 있는 여자에게서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매력을 느끼고, 이 여자는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멋진 사람이다라는 존경심까지 갖게 되니까요. 마지막 12번째, 이게 진짜 끝판왕입니다. 이름하여 인생의 플랜 B, 비상탈출 버튼을 늘 품고 살아라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언니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생존 법칙입니다. 언니들, 혹시 지금 이 남자 없으면 난 죽어, 내 인생의 남자는 이 사람뿐이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에이구, 큰일 날 소리. 그런 생각은 로맨스 드라마 대사로만 남겨두세요. 현실 연애에서 그런 마인드는 언니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플랜 B는 딴 주머니를 차라, 양다리를 걸쳐라, 뒤로 딴 남자를 알아봐라, 이런 지저분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 남자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멋지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냄새냐고요? 바로 두려움의 냄새죠. 아, 이 여자는 나랑 헤어지는 걸 죽기보다 무서워하는구나. 이 여자는 갈 데가 나밖에 없구나. 이걸 눈치채는 순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오만해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얜 못 떠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긴장감이 1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언니가 너랑 함께라서 행복하지만 없어도 난 행복해란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남자가 헛짓거리를 하거나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래, 그게 네 선택이라면 존중할게. 하지만 내 인생에 그런 태도는 필요 없어. 잘 가. 라고 말할 것 같은 포스를 풍기잖아요. 그럼 남자는 정신이 바짝 듭니다. 헐, 이 여자는 진짜다.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여자다. 이 상실의 공포를 남자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도권의 핵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가 가장 이별하기 싫은 여자가 되는 법이거든요. 언니의 행복이 그 남자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자신의 단단한 지갑 속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당당함, 그 깡다구, 그야말로 남자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12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아마 내가 지금까지 반대로만 했네 하며 이 말을 탁 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이거였어 하며 무릎을 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쥐는 사람의 손목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거대한 뿌리, 심연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죠. 스토아 철을 통한 사랑의 부동심에 대해서요. 아이고, 머리 아프게 무슨 철학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언니들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어줄 마음 근육 단련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행복은 이 둘을 구분하는 데서 온다. 연애에 대입해볼까요? 언니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그 남자의 마음, 그 남자의 연락 속도, 그 남자의 기분, 그 남자가 오늘 회식 자리에 가는 것.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언니들이 조종 못합니다. 리모컨이 없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지금까지 뭘 했죠? 이 통제 불가능한 걸 붙잡고 왜 안 변해? 왜 내 맘대로 안 돼? 하면서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잖아요. 참나, 바위를 손으로 밀어서 옮기려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니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나의 반응,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오늘 하루입니다. 스토아 철학적 연애란 바로 이겁니다. 그 남자가 무관심하게 굴든 말든 통제 불가. 나는 오늘 맛있는 밥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통제 가는 태도. 그 남자가 답장이 없어도 통제 불가. 나는 핸드폰을 덮고 우아하게 책을 읽겠다는 선택.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다. 남자가 연락이 없는 사건 자체가 언니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난 버림받았어 란 언니의 그 부정적인 판단이 언니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제3자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연락이 없네. 그럼 나는 이 시간에 밀린 드라마나 봐야겠다. 끝. 이게 바로 부동시입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휘둘려 내 평온함을 잃지 않는 상태.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하든 언니의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언니들이 이 경지에 오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언니를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당황합니다. 원래 이러면 화내야 하는데? 원래 이러면 매달려야 하는데? 자신의 무관심이 언니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남자는 무기를 잃은 병사처럼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언니의 그 거대한 평온함, 그 깊은 바다 같은 마음에 압도되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내가 감히 흔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온전한 나로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물기를 청하며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언니들, 이제 그만 애쓰세요. 그 남자를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언니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언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니까요. 그 빛을 되찾는 순간 사랑은 그림자처럼 언니 뒤를 따르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12가지의 조언과 마음가짐이 부디 여러분의 아픈 밤을 끝내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멋진 언니들을 울리는 남자는 진짜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사랑 그 이상의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밤은 핸드폰 보지 말고 푹 주무세요. 내일의 언니는 오늘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훨씬 더 강력해져 있을 테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시큰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살짝 맛만 봤던 그 이야기,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깊은 우물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빠, 연애 상담한다면서 갑자기 무슨 철학 강의야? 머리 아파 하시며 뒤로 가기 누르려는 언니들 잠깐만요. 제발 1분만 참아보세요. 이건 지루한 공자왈 맹자왈이 아닙니다. 이건 멘탈이 쿠크다스처럼 부서진 언니들을 강철 멘탈로 만들어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갑옷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이름부터 딱딱하죠? 막 감정도 없이 차갑고 금욕적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풀 뿌리만 캐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죽이고 로봇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 때문에 힘든 언니들이 이 철학을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딱 질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뭔가? 이걸 구분하는 순간 지옥 같던 연애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아볼까요? 먼저 언니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 남자가 무관심하게 굴 때 내가 보일 반응입니다. 화를 낼지 우아하게 무시할지 이건 언니 선택입니다. 둘째, 아까 배운 혈류 4가지 방법처럼 나를 더 멋지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운동을 가든 책을 읽든 이건 언니 의지대로 됩니다. 셋째,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입니다. 그렇다면 언니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첫째,
언니를 향한 그 남자의 감정입니다. 이거 억지로 바꾸려다 화병납니다. 둘째, 그 남자의 행동입니다. 그가 전화를 안 받거나 게임만 하는 거, 그 사람 손가락은 그 사람 겁니다. 셋째, 이 관계의 결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될지, 내일 당장 헤어질지,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세상에나 우리가 겪는 고통의 99%는 바로 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기를 쓰고 바꾸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잔소리하고, 이건 마치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 비 그쳐 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만 아프고 비는 계속 오죠. 참나,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언니가 그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쩔쩔매는 건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승산 없는 전쟁입니다. 언니들의 그 귀한 기품과 매력만 바닥나게 만드는 자해행위란 말이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너 자신의 덕목 물추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라. 여기서 말하는 덕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절제. 좀 어렵나요? 사랑 버전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언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용기냐고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남자의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 가치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냐 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나는 원래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아는 지혜 말입니다. 언니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잖아요? 그럼 진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언니가 갑자기 세상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연락 안 와? 오케이. 내 할 일 해야지. 나한테 소홀해? 알았어. 그럼 나도 내 인생 즐길게.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언니가 매달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언니가 자기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고 멋지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없어도 행복하네. 내가 이 여자를 놓치면 나만 손해겠는데? 이때부터 남자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멋진 버전의 언니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유혹입니다. 밖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언니의 내면이 꽉 차올라서 자석처럼 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남자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 자신을 이기세요. 그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존경을 얻으세요. 그러면 사랑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반드시요. 자, 우리 언니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제 수다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드디어 이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해볼까요?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뼈를 때리는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남이 나를 대접하는 방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나, 너무 뻔한 말 같나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원래 뻔한 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 남자의 무관심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나 하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셨나요? 에이구,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놈의 무관심을 다르게 정의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려진 형벌이나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울을 쓱 닦았을 때 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남자의 무관심은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의 소중한 부분들을 내팽개치고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남자를 챙기느라, 남자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나 자신은 찬밥 신세였던 거죠. 헐, 내가 나를 홀대하는데 남이라고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욕심이죠. 제가 오늘 침 튀겨가며 설명해드린 그 12가지 방법들 기억나시죠? 바쁨을 재정의해라, 침묵을 즐겨라, 플랜 B를 가져라.
이것들은 단순히 남자를 꼬시기 위한 연애 스킬이나 밀당 기술 같은 얄팍한 잔재주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12가지 방법은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게 건네는 12가지의 따뜻한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내가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 라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맹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기품이 흘러넘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매력적인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결국에는 제발 나 좀 봐줘라며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멋지게 살고 있기에 따라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작용 같은 겁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내가 나를 사랑했을 뿐인데 남자가 덤으로 따라오다니요. 그러니 언니들,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내 인생의 운전대로 삼지 마세요. 그 남자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 남자가 찡그리면 나도 우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삶은 이제 집어치웁시다. 그 리모컨 뺏어오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스토아 철학을 여러분 마음의 바닥에 든든한 기초석으로 까세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내 평온함은 내가 지킨다는 그 단단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언어 삼아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존감을 등대 삼아 앞길을 비추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반쪽을 만나야 내가 완성될 거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빈칸을 채워줘야 하는 미완성 퍼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동안 그 남자를 쳐다보느라 잠시 그 사실을 까먹었을 뿐이에요. 이제 기억만 되살리면 됩니다. 아, 맞다. 나 원래 좀 괜찮은 여자였지?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하나 타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 나 이제 진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찌질하게 안 살 거야. 라는 조용한 결심이 서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약속의 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음, 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끼리 도장을 한번 팡 찍어봅시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2를 적어주세요. 왜 하필 12냐고요? 시계도 12시가 되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하고 1년도 12달로 꽉 차 있죠. 숫자 12는 완전함과 순환, 그리고 완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12라고 적는 행위는 단순히 숫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배운 12가지 방법으로 나 자신의 기품을 되찾겠다. 나는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과 친절을 위해 살겠다. 라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선포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숫자겠지만 우리끼리는 아는 암호인 거죠. 아, 저 언니도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구나 하며 서로 끄덕여주는 연대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림 대신 단단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치 보는 대신 기품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진짜 나만의 안식처가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기를, 제가 남자라는 종족을 대표해서, 아니 그냥 아끼는 오빠, 동생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언니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아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드시고 마음 근육 단단히 키우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럼 진짜로 안녕. 다들 행복하세요.